지난 7일 토요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차들이 잇따라 빠져나옵니다. 수상한 남성이 아파트 복도에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2시쯤. 흰 가루가 든 봉투와 주사기를 들고 계단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이 아파트 계단에서 웅크린 채 앉아있다 발견됐는데요. 수상함을 느낀 주민들이 곧장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우리 앉아있어가지고 싹 쳐다보니까 왼쪽에 주사기가 딱 들려있고 눈이 풀려있고 침을 흘리고 있어갖고. 경찰은 간이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2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주말 대낮에 외부인이 아파트 안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쓰던 그 소독약이 지금 거기 떨어져 있더라고.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마약을 아무나 하나 봐요. 아무 데서나 하나 봐. 경찰은 SNS를 통해 은닉 장소를 전달받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A씨가 마약을 받자마자 인근 아파트로 들어가 투약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CCTV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노후 아파트 단지를 노렸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난 한 해 검거된 마약 사범 2만 3천여 명 가운데 20, 30대가 60% 가까이 차지했고 보건당국이 집계한 마약 중독 환자 숫자도 20대가 4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SNS를 통한 유통이 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늘고 있다는 게 경찰 분석입니다. 어제 A씨를 구속한 경찰은 마약 유통책 등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김규리입니다. 어둠 속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관으로 걸어가는 여성. 한 남성을 만나 조명까지 터뜨리며 출입구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 아파트 소화전에 마약을 은닉하기에 앞서 이른바 인증사진을 남기는 겁니다. 이 영상 속 남성은 수도권의 한 시청 소속 7급 공무원 37살 A씨. A씨는 자신의 동거녀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 달 동안 필로폰 6g 상당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윗선 지시를 받아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숨긴 뒤 은닉 장소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는 이른바 마약 드로퍼 역할에 현직 공무원이 가담한 겁니다. 필로폰을 소지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는 A씨는 약 1,200만 원 상당 가산 자산을 범행 대가로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를 하던 A씨는 일하면서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를 악용해 감시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대부분 마약을 수거했는데 결국 아파트 CCTV에 자신의 모습이 찍히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목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무직이거나 수입이 없는 분들이 주로 했다면 이번 사건은 또 일정한 수입이 있는 공무원까지 가담하게 된 것이고요. 마약범죄정보합동수사본부는 A씨와 동거녀는 물론 같은 조직에서 활동한 운반책 4명 등 모두 6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피부과처럼 꾸며진 공간에 한 여성이 남성을 따라 들어갑니다. 현금 뭉치를 꺼내 남성에게 건네고 팔에 주사를 맞습니다. 주사를 맞은 또 다른 여성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투약한 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애토미데이트. 베트남 등으로 수출한 걸로 위장한 뒤 국내에 불법 유통해 투약 판매한 일당 17명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일당은 강남 한복판에 정상적인 피부과 의원으로 위장한 업체를 차린 뒤 중독자들에게 불법 유통된 애토미데이트를 투약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고 이를 보조할 간호조무사, 픽업 서비스를 제공할 운전기사까지 고용하여 이들은 주로 수면장애를 겪는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의료 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투약 영업을 해온 걸로 드러났는데 한 투약자는 19시간 동안 앰플 50개를 연속으로 투약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은 애토미데이트는 모레부터 마약류로 지정됩니다. 앞으로 애토미데이트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재작년 약물에 취한 채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이른바 람보르기니남 사건을 계기로 애토미데이트의 불법 투약 문제가 드러나면서 마약류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성이 플래시를 켜곤 땅에 무언가를 묻더니 며칠 뒤 다른 남성이 찾아와 묻힌 걸 꺼낸 뒤 검은 봉지에 넣어 자리를 뜹니다. 검정 후드를 뒤집어 쓰고 야산 진입로에 들어선 이 남성은 잠시 뒤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길이 없는 산기슭을 타고 내려옵니다. 비대면으로 마약을 주고받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마약을 유통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동안 유통책 58명을 포함해 마약 사범 122명을 붙잡아 47명을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이곳처럼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적은 야산이나 공원을 물색해 마약을 숨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수시로 옷을 갈아입고 현금만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마약 점조직의 밀반입책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대량의 마약을 들여오다 검거된 20대 남성들도 있었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모두 같은 가방을 메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 가서 백팩을 받아왔는데 백팩이 다 동일한 모양이에요. 저희가 동일 총칙으로 보는 거예요. 대학가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주택가에서 대마와 환각버섯을 재배한 남성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박 빚 등을 갚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국내에 유통한 마약은 필로폰 11kg과 합성 대마 23kg 등 5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해당 마약을 압수한 경찰은 해외 판매 총책에 대한 추적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대낮에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는데 앞서가던 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바꿉니다. 갑자기 정면에서 나타난 흰색 승용차를 재빨리 피해보지만 빠른 속도로 부딪히고는 그냥 지나갑니다. 몇 분 뒤 이번에는 터널 안입니다. 앞선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이번에도 뒤따르던 차량이 앞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제 오후 3시쯤 경기 용인시 세종 포천고속도로 문수 1터널 인근에서 역주행하는 차가 있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CCTV로 역주행 차량을 추적했고 문수 1터널 안에서 차량 운전자 20대 A씨를 붙잡았습니다. 이미 차량 석 대와 부딪힌 뒤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세종 포천고속도로 세종 방향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갓길에 정차하더니 불법 유턴을 하고는 10km가량을 역주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갓길에서 그러니까 한 15초에서 한 20초 정도 있다가 갑자기 이제 1차로 쪽 그러니까 유턴을 해서 역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죠. 1차 사고 뒤에도 그대로 3km를 더 달려 터널 안에서 2차 사고를 낸 겁니다. A씨는 물론 피해 차량들에 타고 있던 6명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의 차량에선 대마가루 3g과 흡입 도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대마를 흡입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약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